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버전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의 대표 강의죠. 줄여서 우리가 국이공 강의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국이공 강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시즌 선생님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부터 이제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혼란스러울 텐데 국어 영역이 이렇게 바뀐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촬영을 해서 TCC로도 올려놓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으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그 영상들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국이공 OT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2022 개정교육과정은 그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국어 영역이 바뀐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숙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영상들 반드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 강의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강의이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어 영역은 다른 과목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합시다.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어휘 공부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까 단어, 수거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국어 공부, 수능 국어 공부 해야지 하면서 막 단어부터 외우는 친구들 없죠. 왜? 우리 한국인이잖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국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처럼 단어부터 공부를 시작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공식, 그러니까 개념이죠. 기본 개념, 공식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우리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국어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국어 영역의 일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수학처럼 공부하기도 좀 힘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국어는 도대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는 강의가 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라는 국이공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일은 처음 시작에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뼈대를 잘 잡아놓고 살을 붙여나가야지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살만 붙이려고 하면 이건 결국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 공부, 특히나 내신 국어 말고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수능 국어에 대한 3가지 오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만 알면 점수가 자동으로 오른다. 국어는 개념을 많이 아는 애가 이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과연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영역에서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나? 예를 들면 선택지에 무슨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비유적인 표현이 뭔지 몰라서 못 푸는 건가? 반어법이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푸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게 치면은 개념이 딱히 중요하지 않은 독서 영역이나 이런 영역들 한번 생각해봐. 비문학 지문, 독서 영역이라고 하죠. 비문학 지문 일치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하도 개념이 중요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시 공부하면 직유법, 은유법, 반어법, 역설 이런 개념들 그런 것만 주구장창 공부해서 이걸로 점수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전력이 중요해요. 이 실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내고 문제 유형에 맞게 풀이법을 정립을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실력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말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은 국어는 개념이 필요 없단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개념에 의해서 등급이 막 이렇게 확 갈라지는 수학 같은 그런 과목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문 공부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른다.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두 명이 있었어. 근데 A라는 친구는 C를 10개를 알아. B라는 친구는 C를 20개를 알아.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보다 무조건 C 영역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지문이 올해 출제가 될지, 수능시험에 어떤 지문이 출제될 거라고 평가원에서 만약 예고를 해준다면 그 지문들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국어 영역은 올해 어떤 지문이 시험지에 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이게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내신 국어는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여기 이 시험 범위니까 이 부분 충분히 공부하면은 배운 내용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정해주질 않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문 양치기. 지문 양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를 100개를 배웠다가 아니라 시는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소설 100개를 공부했다가 아니라 소설 지문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지문을 분석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 양치기 하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EBS 연계된다라고 하니까 EBS 지문을 막 나는 3회독, 5회독 할 거야 막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만이 풀면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 수학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수학 같은 과목은 이제 배울 단원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수학 같은 과목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국어도 그렇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봤느냐로 승부가 갈리진 않아. 물론 문제를 전혀 안 풀어본 애와 문제를 좀 풀어본 애들은 그 실력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문제집, 국어 문제집 3권 푼 애가 국어 문제집 1권 푼 애보다 무조건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 국어, 특히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문을 많이 한다, 문제를 많이 풀었다 이걸로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양보다는 질이 돼야 되는 거야.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빠르게 점수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양적으로만 밀어붙이는 친구들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점수는 진짜 1점도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학교에 보면 이런 친구들 있지? 친구들 잘 보면은 아니 쟤는 평소에 국어 공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만 보면은 맨날 1등급이야.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 자체가 이미 몸속에 배어 있거나 또는 질적으로 우수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겠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보기 박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이 좋다. 뭐 경제 지문이 주어졌는데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수능에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올해 수능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매년 완전히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그다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으로 무조건 승부 보려고 하지 마라. 개념을 많이 하는 애가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다.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알아두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양치기 하려고 하지 마라. 지문을 읽어내는 독해력,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문제 양치기도 소용없다. 문제 유형별로 제대로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선생님, 그럼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배우는 강의가 바로 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국이공 강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수학은 공식,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국어의 개념, 전 영역 개념부터 하자! 이것보다는 일단은 국어 뼈대를 잡는 거, 학습 체계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는 학습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그 뒤에 이제 살이 붙으면 이게 점수와 직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국어는 학습 체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OT의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얘기. 국어는 학습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알겠죠? 자, 이 강의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일단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을 할 거예요. 이게 전 영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국어 영역 뭐가 있는지 알고 있죠? 일단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공통 영역. 국어의 공통 영역 뭐하고 뭐가 있죠? 문학하고 비문학, 문학과 독서 영역이 있죠. 자, 문학 영역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시, 소설 뭐 이렇게 영역별로 제대로 공부하는 체계를 잡을 겁니다. 자, 다음 독서 영역, 비문학 파트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 영역, 사회 영역 이렇게 영역별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 영역이 있는 거죠. 선택 영역. 선택 영역이 이제 화법과 작문, 화작,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 이 전 영역을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국이공 내에서는 전 영역을 다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강을 하면 되겠죠. 문학과 독서는 어차피 공통 영역이니까 다 들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다 들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교재 앞부분은 문학과 독서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화작과 언매, 선택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거야. 선생님, 저는 언매하기로 했어요. 이미 결정을 한 친구들은 이 부분 빼고 이 부분 강의가 공통 영역 강의는 꽤 분량이 있을 거고, 선택 영역은 이제 세부적인 심화 강의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체계를 잡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좌 자체가 길지 않을 거야. 알겠죠? 화법과 작문 한두 강, 언어와 매체 한두 강 정도일 텐데,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나는 선택 과목 이미 결정했다. 그런 친구들, 나는 언어와 매체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화작을 제외하고 언매 파트를 들으면 됩니다. 나는 화작하기로 했다. 그러면 언매를 제외하고 화작 부분은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직 화작이냐 언매냐를 결정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 강의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어떤 점에서? 강의가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 선택 파트가 화작도 듣고 언매도 들어보는 거야. 그 두 파트를 다 들어보면 선생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이런 친구들에게는 화작이 좋을 거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언매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아직 결정을 못한 친구들 또는 어설프게 결정한 친구들. 나는 우리 반 1, 2, 3등이 언매하길래 그럼 뭔가 유리한가 보지. 그래서 나도 친구 따라서 언매하기로 했어. 뭐 이런 친구들. 또는 언매는 언어 부분이 문법이라며. 난 문법 무서워. 그냥 화작할래. 이런 친구들. 뚜렷한 자신의 주관이나 경험, 이 두 파트에 대한 둘 다 경험, 이 경험 없이 그냥 어설프게 결정한 친구들은 이 강의 두 파트를 다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에게는 이게 맞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이 선택 과목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설프게 막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후에 나한테는 이게 맞다. 이걸 선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920, 이 시작하는 920 종합 강의에는
이 선택 영역 두 가지를 다 넣어 놨어요. 왜냐면은 경험해보고 선택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는 충분히 둘 다 경험해봤고 이미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뒤쪽 선택 파트에서는 그 영역만 듣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기출 분석 1회 독으로 끝내기. 자, 기출 분석. 이게 이제 본교재, 국이공 본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재가 있냐면은 보충교재. 이제 보충교재가 있는데 이 보충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제작 중입니다. 이 본교재, 보충교재 다 수능과 평가원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 전 영역,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을 하는 동시에 기출 분석을 1회 독으로 한번 끝내보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인 거죠. 요거. 선생님, 기출문제집 저희 형이나 누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3회 독은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자, 잘 들으세요. 단순히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답안지 보고 또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서 설명 듣고 이런 식으로 3회독, 5회독 하는 것보다는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그 제대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990에서 다루는 이 학습 체계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그걸 제대로 배운 이후에 기출 분석을 하면 1회독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가장 추천하는 거는 수험생활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틀 잡는 거 한번, 그 다음 수능 보기 직전에 수능과 가장 유사한, 질적으로 가장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겠지? 그때 한번 해서 2번 정도 보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일단 정말 제대로만 분석적으로 기출을 볼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면 기출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도 이 920 강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강의 구성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 영역마다 지문을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수능 국어는 결과적으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자신의 시각이라고 해서 주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야. 수능 국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 수 있느냐. 보통 우리는 뭘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읽어야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냐. 어떻게 풀어야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이냐. 결국은 이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각 영역 시작할 때 지문 독해 비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가 이렇게 쫙 주어져 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막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상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 시를 읽을 때는 나중에 이제 본 강의에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시를 읽을 때는 감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사실 시를 읽을 땐 감성인 거죠.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감성적으로 시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 작품을 감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독해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독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자 시를 읽을 때는 주제, 소재,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이 시대 시들의 특징 이런 게 아닙니다. 수능 국어는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울 거예요. 선생님 전매 특허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이 있는 건데 이걸 배우고 이거에 맞게 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는 이런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몇 번만 해보면 이제 제대로 시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우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오늘 시조 5개 배워보자. 자, 아까 말했죠. 이 920 강의는 학습 체계를 잡아주는 강의입니다. 오늘 시 5개 배울 거야. 오늘 고전시 10개 할 거야. 이런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건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고전문학 원문 형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거든. 우리가 이런 걸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개별적인 작품을 외우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이든 내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전문학도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고전문학 원문을 쉽게 읽어내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한자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세 번째 원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더군다나 여러분들 비문학은 올해 비문학 인문지문이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주제의 글이 나올까? 동양철학? 서양철학? 역사? 심리학? 뭐가 나올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자, 과학지문이 출제된다고 하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어떤 분야? 지구과학? 그러면 지구과학 안에서 어떤 분야? 모르잖아,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야. 사회 문제가 아니야. 사회 지문이 출제돼도 사회 문제가 아니야. 과학 지문이 나와도 과학 문제가 아니거든. 국어 시험이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너네 요 비문학에서 예를 들면은 인문지문에서 4단 7정 이런 게 나왔으면 4단 7정 윤리 시간에 배웠니? 이걸 물어보면 또라이입니다. 그냥 그건 국어 시험이 아니지. 이 4단 7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지문에 던져줬는데 이거를 국어적으로 봤을 때 니네가 제대로 내용 파악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그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니? 이걸 묻는다고 수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문학도 많은 지문들을 접해서 배경 지식을 와다다닥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독서 영역은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읽어간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는 학생 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요즘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많은 작품을 내 머릿속에 떠먹여 달라. 이런 걸 원하는데 그래, 떠먹여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떠먹여 준 걸 다 받아먹었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 보통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 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게 나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시 100개를 떠먹여 주겠다 이게 아니라 시는 이렇게 읽는 거야 라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 비문학 배경 지식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 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방법.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야. 하다못해 선생님처럼 맨날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빨리 읽어! 빨리 풀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체화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정승재 선생님도 맨날 강조하시는 게 그거지. 결과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진짜 떠먹여주기만을 바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점수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한계 없이 쭉쭉쭉 뻗어나가게 가르치고 싶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은 가르칠 거야.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체화하고 스스로 이제 지문을 분석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 유형별로 이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강의 구성.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스스로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을 근거로 한 객관적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이거죠. 국어 영역을 자신의 머리를 근거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쫙 읽어.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어. 그 다음 문제 풀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순간에는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문제들을 보면 아, 이거는 내가 틀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근데 국어 영역은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한 문제가 채점할 때 보면 막 틀려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국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도 이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가 국이공 강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방식. 이 지문 안에서 이렇게 답을 도출해내는 방식.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아까 선생님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문제 양치기로 점수 올리려고 하지 마라.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 한다. 수능의 문제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문제 유형별로 제대로 된 풀이법을 익혀야 한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야. 방법.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C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중심 소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런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100% 앞뒤 문맥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어둠이라고 해서 어둠은 부정적이야, 그러면 암울한 시대 상황이야, 이렇게 문제 풀면 다 틀린다. 그게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다라는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보기 박스가 주어졌다. 문학에서의 보기 박스 문제 푸는 방법과 비문학에서의 문제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도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이런 보기박스 문제는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지문을 제대로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 독해력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이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별로 제대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란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학습 체계를 완성하는 강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수강 후기. 이 강의를 이제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들은 이런 후기들을 남겨줬는데, 뭐 일단 수업도 괜찮았지만 교재가 무엇보다 좋았다. 교재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고 있나요? 교재를 잘 보시면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재, 하나는 모든 지문과 개념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해설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설서 한번 넘겨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선생님 교재 중에서 손꼽히는 고퀄리티 교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해.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강의.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고 학습 체계를 잡아주는 강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강의이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강의 듣고 내가 그동안 문제를 바보처럼 풀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과정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겠지. 그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고 나서 풀었더니 기존에 내가 풀던 것과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느꼈대요. 여러분들도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국이공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국어 영역. 내가 제대로 이제 수능 국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그냥 문제집 풀면 되나? 그냥 기출 풀고 EBS 공부하면 되는 건가? 이게 뭔가 안 잡혀 있는 친구들, 막막한 친구들. 기출 문제도 그냥 풀면 안 되는 거고 EBS도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역별로 체계적 학습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 문학 풀 때나 독서 영역 비문학 풀 때나 화작문 풀 때나 똑같이 푸는 애들. 선생님, 화법이나 작문은 비문학이랑 똑같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워 들은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 체계적으로 잘 모르는 친구들.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기출 분석은 그냥 기출 문제집 푸는 건가요? 그냥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기출 문제집들. 그런 거 사다가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맨날 뒷부분 찍는 친구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간 부족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이런 경우가 국어 영역엔 굉장히 많죠.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너에게 도움되는 강의가 바로 이 국이공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강의 수강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화할 수 있도록 지문 분석 특공대라는 요 이제 매주 진행되는 학습 과정인데 지문을 주고 이 국이공에서 배운 대로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연구실에서 제대로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손글씨로 다 박아가지고 제공을 할 거예요. 이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독해력,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국이공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엄청난 영광이죠. 신영균 선생님의 카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카페 회원 늘리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카페 회원 늘려서 뭐 하려고? 아닙니다. 이 카페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들, 영역별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내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뭐 기출문제 연도별로, 영역별로 다 분류된 자료들, 수많은 자료들이 있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제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카페 들어가서 카페 가입,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신영균 땅 치면 나와요. 카페 가입한 다음에 등업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업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 예를 들면 뭐 취약 영역 정복하기 현대소설, 취약 영역 정복하기 뭐 극수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모든 자료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올해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 새끼들은 1000원 1등급을 만들겠다. 신영균 강의를 듣는 내 제자들은 1000원 1등급을 만들겠다. 가능할까요? 신 실장님, 여기 선생님 직원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내 강의를 들으면 다 전원 1등급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내년에 재벌됩니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했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로 가르쳐야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뒷바라지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과 같이 잘 달려봅시다. 선생님 제자들, 작년 제자들도 점수 상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투스 선생님들 중에서 현장 강의 수강생이 가장 많은 선생님이죠. 이건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현장 강의 수강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현장은 굉장히 냉혹하고 애들이 굉장히 냉정하거든. 쉽게 말해서 이번 달 학원을 다니다가 다음 달 모의고사에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장 강의 수강생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장 많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성적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지, 제자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건 약속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